안녕하십니까. 이게 누구냐고요? 이상엽 이사가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볼 이사 너무나 반갑습니다. 올라. 네, 나이스 투 미츠 곤방아. 정말 반갑습니다. 이게 몇 개월 만인지 정말 롱타임 노시고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진짜 머니 해도 머니 돈이 최고가 아니죠. 그쵸? 건강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의 덕분에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레몬리서치 대표님이랑 일주일에 방송을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뭐 같이 하는 방송만 일주일에 3개 고정으로 있고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뵈니까 더 이제 기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오늘 시장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쵸? 제가 나와서 그렇다고요? 아닌 거죠. 반대인 거죠. 그쵸? 네, 이럴 때 제가 이제, 네, 정말 제가 기뻐서, 시장이 하락한 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데, 근데, 시장이 뭐 하나씩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도 갖고 왔고, 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동안 진짜 지수 많이 올랐고, 좋은 종목도 정말 많고, 그쵸? 참, 뭐를 말씀드릴까도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좀 편안히,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반갑다는 말씀 드리겠고, 오늘 시장 좀 하나하나 좀 봐볼게요. 네. 오늘, 코스피 참 이게요. 시장을 보면 이제 거래대금을 저는 먼저 봐요. 오늘 코스피 거래대금이 13조, 코스닥 거래대금이 12조 8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어제 오랜만에 코스피랑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모두 한 10조 원을 찍으면서 좀 거래대금이 붙나 싶었는데 오늘 좀 더 붙으면서 시장 상황 좀 좋지는 못했다. 일본은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대 상승을 기록했는데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0.7% 하락했고 코스닥 2.8% 하락했습니다. 상승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합쳐서 2,000개를 넘었는데 좀 시장이 안 좋을 때 아시죠? 진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2,400개, 2,500개 이상이 하락했을 정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 시장이 워낙 좋았었어서 하락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이 숫자를 봤다는 거. 2,000개 이상의 종목이 당일 하락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시장의 수급을 보면은 기관이 양시장 모두에서 매도를 했었다는 거. 근데 기관의 수급 보시면 되게 이게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짝짝짝 넘어갈게요. 최근에 아시죠? 기관의 수급은 뭐가 좀 특징적이었죠? 여기 보시면 6월 2일부터 매수로 돌아서서 뭐 오늘 매도했고 그저께 매도했지만 뭐 그저께 월요일 날 매도한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연기금이 오랜만에 좀 1,000억 원대 매도가 나와서 그랬었던 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관이 2,600 이상에서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었다는 거. 그러면 뭐죠? 6월 달은 2분기를 마감하는 수익률을 좀 지키면서 그쵸? 그럼 마지막 달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달에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다? 그러면 2,600 넘어서서 그러면은 그래 2,600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관이 2,600 이상에서 계속 샀으니까 2,600을 좀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수급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수급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참 급락한 종목도 여러 되는데 이들 종목이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한가 간 종목군도 여러 테니까 몇몇 종목 있었죠. 그렇죠? 일단 보면은 대한방직 몇 개만 봐볼게요. 어땠었는지. 대한방직에 하한가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일이 터지면은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신용거래 일자를 딱 보면 어때요? 하루에 거래량이 10,000주도 안 될 때도 있는 거래량이 극히 적은 종목인데 여기 어때요? 신용잔고가 거래가 없는 종목이 신용잔고가 7%야? 이것부터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네, 상식적으로 그쵸? 거래가 없는 종목인데 왜 이렇게 신용잔고가 많어? 한 1, 2%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보니까 7%. 그렇고, 그리고 동일 산업도 보면 동일 산업은 뭐 한가 갔어요. 근데 얘도 신용잔고가 거래량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신용잔고가 4%나 돼요. 근데 한 4월 달로 가보면 신용잔고가 2% 초반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거래량이 정말 없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2달 동안 신용잔고가 2배가 됐다.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또 박림 보면은 물론 하한가 갔는데 얘도 보면요. 여기 차트 봐보세요. 와, 여기 신용잔고가 지금 빨간 게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5월 중순부터, 그렇죠? 5월 16일부터 한 161만 주였던 신용잔고가 161에서 220, 60만 주가 증가했어요. 한 달 동안.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신용잔고 이런 것만 봐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좀 터졌다. 근데 뭐 뉴스로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근데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시가총액 작은 종목이라서. 근데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코스닥의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 여기 지수 종목 보면 코스닥에 그쵸?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시가총액 1위, 2위, 4위인데 모두 거의 10% 전후 이제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장중에 저는 한 11시 한 50분 정도의 뉴스를 좀 확인했었어요. 어떤 뉴스 나온 거 이제 아실 텐데 요거 자료를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요. 요게 이제 IRA 보조금 우회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요게 지금 뭐 테슬라부터 그렇죠? 테슬라가 링더스다이, CATL이 어떻게 지금 보조금 지금 우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미에서 조립된 배터리 부품 이렇게 보내서 보조금 조건 충족했고 또 포드도 어때요? 자회사로 편입됐어요. CATL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이슈가 되는 회사 고션 하이테크. 위에 건 뭐 다 아시니까 그렇죠? 고션 하이테크, 거슈한 뭐 하여튼 이제 뉴스가 난 거죠. 뭐 양극재 15만 톤, 음극재 5만 톤 생산 공장 증설 뭐 승인 받았다. 라고 이제 뭐 해외 언론에서 이제 뭐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뭐 계속 뉴스는 뭐 나올 거고 확인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거는 독일의 폭스바겐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랑 이 고션 하이테크가 굉장히 협력하고 있는 회사구나. 그래서 내년 2분기에는 한 번만 충전해서 1000km를 갈 수 있는 LFP 배터리, LMPF, 맞나? LMFP. 그 배터리를 이제 미시간에서 폭스바겐이 또 양산하려고 해요. 협력 관계니까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협력회사라는 것도 좀 이렇게 뭐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3개월 전에 해외 언론에서 오늘 나온 뉴스는 좀 이렇게 언급된 부분이 있었다. 지나간 뉴스가 오늘 우리 시장을 영향이 너무 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했다. 그러니까 이제 3월 달에 뉴스가 있었으니까 뭔가 좀 또 구체적으로 관련된 뉴스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쵸? 그러면 중국 공급망 관련돼서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나왔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뉴스로 인해서 좀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할 수는 있죠. 최근에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하락은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국 하면 LFP 배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LFP 배터리가 현실적으로 중국 배터리를 아주 그냥 1%도 안 쓰면서 이 지금 글로벌 그 2차 전지 생태계가 돌아갈 수는 사실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FP 배터리는 이제 리튬만 있으니까 핵심 광물이 리튬만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IRA 보조금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뉴스들 그게 조금 오늘 좀 오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서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하나를 좀 먼저 좀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여러분의 계좌는 요즘 어떠신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가끔 이렇게 뭐 이제 증권사에 또 이제 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전화를 또 어떻게 어제 하게 됐어요. 사실은요. 예, 오늘 또 8.15 이제 방송이 있어서 지점 분위기 좀 쏙닥쏙닥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쵸? 네, 이런 준비, 네. 아이볼, 네. 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지수 괜찮았잖아요. 코스피 한 2650, 코스닥은 뭐 거의 900, 뭐 가까이. 근데 지점 분위기는 지수가 상승했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 뭐 반도체 2차 전지 좀 많이 올라왔고 여러 순환매도 있었고 그랬어서 조금 저도 궁금했어. 오랜만에 들어보려고 하니까 지점 분위기는 그러니까 지점 분위기라 함은 개인 투자자 분들의 계좌는 지금 현재 오늘 얘기가 아니고 어제 오늘 급락하기 전까지만의 상황을 보더라도 썩 아주 막 기쁘고 달갑고 그렇지는 않더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또 준비한 자료인데 제가 지점 분위기를 말씀드리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데 왜 말씀드리는지 한번 또 봐보죠. 그쵸?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노트북도 좋아졌어요. 그냥 클릭하면 막 연필 나옵니다. 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그쵸? 네. 오늘 네. 여기 보시면은 일단 하반기 증시 여기 보시면 6월 8일 기사였어요. 6월 8일 기사. 이게 제목이 어때요? 기사예요. 스크랩 캡처해서 갖고 온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주식. 잘 나가는 한국 증시, 개미들은 무관심. 이게 이런 제목으로 왜 뽑을 수밖에 없었냐고 생각을 해보면 와, 지수는 계속 상승했잖아요, 최근에. 물론 해외도 정말 좋았지만 근데 그 자산은 뭐 정말 뭐 50조, 55조, 60조 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뭐 거래대금, 회전율 이게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지수는 가지만 뭔가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개의 요인들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가지만 이렇게 관심 없는 일본 증시가 좋으니까 일본에 투자하는 분들도 좀 늘어났을 거고 그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왔었다. 예, 왔었다. 그래서 개인들이 좀 멀리 할 때, 이럴 때 또 지수가 올라오는구나. 기관이 2600 이상부터 또 막 사재기 시작하고. 그래서 약간의 어제 지점 분위기가,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저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제가 하반기 증시로 뽑았잖아요. 요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반기에 여기 보세요. 요거 오른쪽부터 뭐 왼쪽은 6월 코스닥의 공모주 청약 일정인데 뭐 기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하반기 증시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겠고 뭐 하반기 증시 안 좋을 거다라고 어렵죠. 좋을 거예요. 좋을 건데 그러면 조금 더 뒷받침 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온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미 상반기에요. 왼쪽 보시면 따상만 5개였었다. 중소형주 훈풍 불었다. 좋았어요. 근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뭐가 바뀌죠? 이번 달 26일부터 따상 넘어서 3배까지 가능해요. 당일날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10,000원이면 원래 당일에 더블로 시작해서 상한가 갈 수 있잖아요. 따상 그럼 10,000원이 20,000원 30% 26,000원이 되는 거죠. 다음 날도 따상 다음 날도 따상상 그러면 이제 한 338 그쵸? 300%가 넘어요. 이틀 동안에. 근데 이게 226일부터는 10,000원 공모가 10,000원이면 그날 당일에 무려 40,000원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해외는 많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국내도 이렇게 풀리는구나. 풀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른쪽 자료. 그런데 하반기에 이렇게 제한폭이 넓어지는데 그날 더 급등할 수도 있는데 평가 가치 1조 원 이상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여들이 정말 많이 증시를 똑똑똑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가능해요?
또 몇몇 종목은 정말 네, 평가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이 오면 뭐 시장 상황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이 중에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있어요. 예, 그쵸? 4월 달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고 4월 24일 날, 4월 27일 날 제 생일 날 히히 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제 생일 뭐 아직 뭐 1년 뭐 더 남았고 1년 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결과가 나올 텐데 보통 여름에는 7, 8월 달에는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을 보통 안 하다 보니 뭐 한 8월 빨라야 8월 중순, 8월 말, 9월 달에 본격적으로 상장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뭐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는 이제 전구체 중요성이 정말 커졌잖아요. 그렇죠? ILA 보조금이나 또 이제 수익성 또 이제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인 부분도 있고 탈중국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전구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하필 또 올해 상장하는 에코프로 관계사 중에 첫 번째로 상장하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고 있는 전구체 기업이다 보니 이게 또 이제 이슈가 하반기에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또 이제 이렇게 딱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또 넘어오는 거죠. 노트북 좋아졌어.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휴지통으로 딱 지우개를 딱 하면은 이렇게 한 번만 딱 클릭하면 다 없어지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용하는 거니까 이게 더럽다, 더티하다. 네,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은 요게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뭐 내용이 중요한 거죠. 뭐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렇죠? 최근에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 오늘도 샀어요, 그렇죠? 코스피에서 기관은 팔았지만 5월 달에 여기 보시면은 5월 달에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에서 이렇게 총 114억 달러를 샀는데 그쵸? 이 5월 달에 외국인 투자 금액은 그 통계를 한 2000년 이후에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이다. 그러면은 환율 워낙 강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었던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지수, 수출입 지표, 그렇죠? 무역 수지를 보면은 대중국 수출 물론 좋게 나오지 않았지만 뭐 지난달보다도 하락폭이 좀 완화됐고 반도체 수출도 완화됐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 우리가 좀 기다리던 어떤 변곡점? 수출의 변곡점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거 이제 다음에 이제 사용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료는 뭐냐면은 하반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많은 것들이 하반기에 많이 좋아지죠. 특히 3분기부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이폰의 D램 탑재량. 9월 달에 아이폰 15 일반 프로 모델 각각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D램이 증가한다. 이게 반도체 IT의 모멘텀이 될 거다. 9월 달.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른 거는 좀 워낙 지표들 뭐 볼만한 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것만 또 기억해도 그래 9월 그래 IT 반도체 9월 달 관련된 뉴스를 또 나오면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그쵸?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준비한 거를 보면 여기를 보면 요게 뭐냐면 이제 여기 써 있죠? DDR 침투율 전망입니다. DDR 침투율 전망인데 요게 조금 뭐 저는 여기 조금 더 편한 거 빨리 지울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2분기에 DDR5입니다. 예, 여기 DDR5 나와 있죠? DDR5가 2분기에, 지금 2분기죠? 10%가 안 돼요, 침투율이. 근데 어때요? 4분기만 가면 26%가 되고, 그쵸? 거의 2배. 그리고 지금 10%가 안 되는데 1년 후로 보면은 무려 35% 크게 증가한다. 근데 또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죠? 어제인가요? 오늘인가? 삼성전자의 D램 양산 체제를 보면 DDR4에서 DDR5로 대규모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래서 본격 양산이 언제부터? 8월에서 9월 달로 예상이 된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숫자로 딱딱딱 뉴스에서 얘기해 주는 거. 그렇죠? 네. 근데 조금 전에 바로 전 자료가 뭐였어요? 아, 그래. 또 9월 달에 아이폰 15가 또 나오는구나. 그래, 3분기 IT한테 굉장히 중요한 또 분기겠구나. 그쵸? 이런 거를 네, 알 수가 있다는 거. 그쵸? 네. 그렇고 DDR5 말씀드렸어요. 조금 후에 이제 종목 같은 거 말씀드릴 텐데 DDR5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좋아진다는 걸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간 D램, 그러니까 올해 왼쪽 자료부터 보시면 연간 D램 수요 공급 전망치가 어떻다? 야, 이게 트렌드포스에서 2월 달에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야, 수요보다 공급이 올해 한 해 동안 공급이 많겠구나 했는데 이게 웬걸 3개월 만에 5월 달에 발표했는데 어땠어요? 아, 공급은 내려가고 감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요는 올라가서 3개월 만에 굉장히 다른 전망을 트렌드포스에서 내놨다. 5월 달에 지수 흐름 얼마나 좋았어요. 그쵸? 특히 5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SK 하이닉스 막 장난 아니었죠. 그쵸? 네. 5월 중순 굉장히 중요했죠. 네, SK 하이닉스가 월가에서 막 20대 AI 그 20개 기업 뽑았는데 그 중에 뭐 7번째 매출 상승률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좋을 거다. 7위에 랭크될 정도로 그쵸? 그때부터 막 여기는 하여튼 뭐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인플레이션 얘기는 하지만 어때요? 물론 인플레이션 CPI 굉장히 뭐 예상치로 나왔지만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다음 달 발표되는 6월 CPI는 발표되기 전에 예상된 게 3% 초반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더 빨리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그래서 어때요? 파랑색 지금 블룸버그 뉴스 건수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심 없어요. 예. 근데 뭐가 관심 있다? 야, 인공지능 뉴스 건수가 인플레이션 뉴스 건수를 넘어섰다. 이게 또 변곡점이다. 아까는 뭐 수출 변곡점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AI, 인공지능 정말 중요합니다. 그쵸? 뭐 이거는 뭐 진짜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10년 얘기가 아니고 막 어디서는 막 50년, 100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려고 그건 갖고 나와봤고 그리고 요게 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여기 보시면 내년에 코스피의 영업이익 추정치예요. 당연히 내년에 올해보다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내년에 코스피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47% 회색이 24년이에요. 내년에 267조 원이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구나. 코스피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47% 증가해서 181조 원보다. 그런데 반도체랑 유틸리티라는 거죠. 뭐 전기, 뭐 물, 뭐 원전, 뭐 가스 이런 거예요. 이거를 제외했을 때 영업이익은 218조 원. 네.
그러니까 반도체 유틸리티를 빼면은 내년에 코스피는 한 16% 증가할 거야. 이 말은 뭐예요? 결론은 반도체 유틸리티보다는 반도체가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안 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기대감까지 땡겨서 올해 하반기 반도체가 좋지 않을까라는 게 주가에 지금 반영돼 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는 볼 종목도 정말 많고 좋은 종목 정말 많지만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우와, 이게 이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요렇게 이게 HTS까지 이게 먹히는구나. 이게 장단점이 있네. 저처럼 이게 처음 이제 온 사람은 이게 뭐 하나씩 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이제야 알았고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이제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I'm ready. You are ready? We are ready. 뭔 소리야? 네. 좋습니다. 뭐가 좋나요? 여러분을 좋아합니다. 네. 이제 종목을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5개 이상의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뭐 조정이 그렇다고 제가 막 위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면서 뭐 좀 이렇게 좀 더 그래도 구체적으로 최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말 몇 개월 만에 나왔는데 막 이상한 종목 갖고 오겠습니까? 그쵸? 네. 시작합니다. 뭐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그래요. 오늘 뭐 리포트 나왔지만, 네, 글로벌 텍스프리 오늘 리포트 나왔어요. 그렇죠? 나왔는데 그래도 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종목이 제가 어떻게 보면 한 10개 정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다고 막 구체적으로 막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네, 글로벌 텍스풀이 지금 어디서 조정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여기 정확히 노란색은 이게 딱 되어 있네. 오랜만인데도. 네, 정확히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 일자를 보면 어때요? 투자자 일자를 보면은 여기 외국인이 최근 10거래일 중에 하루만 빼고 9일을 매수하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좋구나. 물론 오늘 기관이 사긴 했지만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또 보시면 여기 보세요. 기타 법인. 기타 법인이 며칠째 사고 있어요? 8일째 사고 있다. 이런 부분. 네, 실적 보시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또 친절해서 빨리 못 넘기는데 하여튼 첫 종목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분기별로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 4분기부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됐죠. 근데 어때요? 작년 1분기, 2분기, 3분기 다 적자였어요. 그러면 뭐예요? 기저가 낮구나. 그러면은 올해부터 분기별로 실적 발표될 때 기저가 낮은 만큼 조금 더 실적이 부각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렇게만 하서라도 중요한 종목군들 말씀을 드릴게요. 글로벌 텍스프리 좀 더 처음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전자 재료입니다. 오늘 6% 하락했지만 볼게요. 6% 하락했지만 대주전자는 주식 투자자 딱 일자 이렇게 가보면은 수량 그쵸? 보시면 요거 이게 또 이렇게 돼 있구나. 연기금을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는 맨 처음에 연기금을 보니까 연기금이 당겨 왔습니다. 연기금이 어떻냐면 8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7일인가? 8일 오늘 좀 오랜만에 매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수급은 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거래량 아래, 봐볼게. 거래량 아래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여기 한 5월 요때부터 상승을 했죠. 그쵸? 상승을 했죠. 근데 거래량 아래 보면은 빨강색은 기관 누적 순매 매출이고 파랑색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에요. 어때요? 정확히 바닥권서부터 기관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의 스타트를 누가 끊었다? 기관이 끊었다는 거가 중요하고, 대주전자 재료는 제가 재작년에 탐방을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앞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단연 탑픽 중에 탑픽이라고 저는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20만 원 가야죠. 그렇죠?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월덱스 보시면 시가총액이 4,400억이에요.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죠. 근데 거래량 아래 보시면 어때요? 빨강색과 파랑색이 이 말은 뭐예요? 아,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좀 꾸준히 샀구나. 근데 파랑색을 보니까 파랑색은 올해 꾸준히 매수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월덱스 보시면 작년 연말에 외국인 지분율이 1.65%였어요. 근데 외국인 지분율 지금 얼마냐면 9.4%예요. 1.6에서 9.5. 거의 두 자릿수 비중이 된 거잖아요. 그쵸? 꾸준히 샀어요. 그쵸? 외국인 지분율 관점에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적을 보면, 연간 실적을 보면 어때요? 2019년도부터 볼게요. 2018년도부터 볼게요. 매출액 1000억, 1100억, 1500, 1900, 2500. 영업이익 220, 234, 358, 403, 507.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상승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회사죠? 근데 1분기 실적 어땠죠? 작년 1분기 111억, 이번 1분기 178억. 작년까지도 몇 년째 꾸준히 우상향하던 영업이익이 올해 1분기에 130도 아니고 150도 아니고 180억 나왔네요. 매출액도 사상 최고 실적을 갈아치고 있다. 이래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외국인이 여기서 지분율 멈출까요? 이상입니다.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반도체 실적 안 좋은 기업들 정말 많아요. 얘는 이제 비포 마켓이 아니고 이제 애프터 마켓이라서 그래서 좀 더 쉽게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업황이 좋아지는데 실적 기대감이 좋겠죠. 그렇죠? 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세 번째 종목이었죠. 이제 네 번째 종목. 네 번째 종목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좀 시장이 좀 안 좋았어서 피곤하실 수 있는데 화이팅입니다. 여기 보시면 AP 시스템 어때요? 딱 보면 뭐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5월 달부터 어디죠? 딱 보면은 야, 그래도 좀 지킬 땐 지켰구나. 그쵸? 중장기 이평선 일봉에서 200일선과 241선이 만나는, 또 하필 200일선이 241선을 우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거기에서부터 장기 이평선을 지키고 올라왔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 반등이 시작된 가격이 어떤 가격이에요? 지난 3월달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가격. 쌍바닥이었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구나. 근데 거래량 아래를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이 사면서 올라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 올해 보니까 파란색 선이 꾸준히 올라왔네? 외국인 지분율이 어떻나? 제가 미리 좀 살펴봤죠. 작년 연말에 외국인 지분율이 6.63, 최근 지분율 13.3. 어때요? 6개월 만에 외국인 지분율이 2배가 됐구나. AP 시스템 어떤 걸로 알고 있으세요? 물론 OLED 맞아요. 근데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DENT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D&T의 기업 정보를 가보시면 어때요? D&T의 그렇구나. 주주 현황 보면 아시죠? D&T의 2대 주주가 LP 시스템이구나. 그러니까 LP 시스템은 1분기 여기 LP 시스템 1분기에 2차 전지 제조 장비 1분기 매출 비중이 15%였어요. 근데 이쪽 2차 전지 장비 관련돼서는요. 워낙 이제 증설 많이 하고 진짜 막 착공하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요. 장비 쪽 수주 뭐 최근에도 뭐 이런저런 기업들만 이제 공급 체결되고 막 뭐 오픈되면서 테슬라였어 뭐 이런 거 뭐 확인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쪽 장비 쪽 흐름 좋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윤성 FNC도 그랬고 근데 AP 시스템도 외국인 지분율 D&T 쪽 2차 장비 OLED 오케이 이상이고요. 네 번째 종목이었고 다섯 번째 CS 윈드 정말 매매 어렵습니다. 매매 어려운데요. 중요한 거는 지킬 때는 지키고 있다. 예, 조정이 나왔어도 60일선은 지켰구나. 60일선 왜 중요해요? 추세선에서 중요한 게 60일선이잖아요. 60일선 안 깨면 그래 아직 추세는 괜찮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게 60일선인데 60일선은 지켰고 최근에 투자자 일자를 보면 어때요? 외국인이 여기를 보시면 8일 연속 사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주봉을 보면은 뭐 큰 급등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풍력 쪽 이슈는 이게 뭐 단기 이슈가 아닙니다. 물론 이사님 저는 풍력 쪽에서 저의 관심은 하얀 정보 뽑자면은 저는 태용입니다. 태용이 대장주예요. 예. 진짜 실적이나 관련 뉴스나 외국인도 지금 뭐 2% 미만에서 4%까지 대장주는 태용이긴 한데 CS 윈드 계속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래 좀 재미는 없었지만 관심은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CS 윈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다섯 번째였나요? 그리고 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코미코 일단 기간을 길게 해서 한번 제가 당겨 볼게요. 쭉 당겨 봤어요. 어때요? 이거 더 당길 수 있지 않나? 아닌가? 그쵸? 더 당길 수 있어요. 무려 한 2019년도부터 제가 이렇게 봐볼게요. 당겨보면 어때요? 보세요. 오랜만에 거래가 터졌고 얘 언제부터 셨어요? 2021년 9월부터 셨어요. 비슷한 삼성전자에 오랫동안 쉬었던 기업이 흐름이 이제 추세를 돌리고 일어서려면 어때요? 거래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거래가 터진 거고 그리고 조금 이제 가깝게 해서 보니까 어때요? 누가 들어왔다? 기관이 들어왔구나. 외국인도 들어왔구나. 이제 좀 돌리려는데 거래량이 필요한데 이제 처음으로 거래 터졌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와? 네, 조금 올라왔죠?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외국인 기관 뭐 수급 그렇게 뭐 많이 안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요거로만 보여드려도 그리고 코미코는 제가 삼성전자 2003년 12월부터 2005년 한 1년 10개월 다녔죠. 그 화성 애미연구동에 제가 이제 출퇴근했었는데 애미연구동에서 뭐 코미코 엄청 많이 봤었습니다. 1분기 실적 안 좋았어요. 코팅과 세정 기업인데 얘는요 그냥 업황이 좋아지면 그냥 좋아집니다. 그냥 좋아집니다. 뭐 딴 거 뭐 아시겠죠? 코미코 이제 시작입니다. 아시겠죠? 여섯 번째 기업. 그리고 요거를 키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닉스인데 요거 제가 인터넷으로 하나 이제 한번 봐볼게요. 어떤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위닉스 5년 딱 검색을 하면 뭐가 나오냐
지금 이거 방송으로 지금 나오고 있겠죠. 그쵸? 예.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5월 31일 뉴스예요. 위닉스 국가 브랜드 경쟁력 지수 제습기 부문 5년 연속 1위. 1번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제습기 1위. 제가 왜 이거를 제습기를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위닉스가 1년, 5년째 1위를 하고 있다? 어떻죠? 위닉스 보세요. 위닉스도 정말 많이 눌려 있었고 투자자 일자를 보면은 기관이 좀 사네, 그쵸?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사모펀드에서 사는구나, 그쵸? 사모펀드에서 사는구나 알 수가 있고, 올해 여름에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정말 지금 어떤 전망을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엘니뇨, 해수면이 올라간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 비강수량,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들썩들썩. 그러면은 와, 오늘도 봐보세요. 주식시장도 막 안 좋았다가 와, 이거 왜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날씨 어때요? 비 엄청 오다가 지금 짱짱해요. 지금 비 언제 왔냐 그럴 정도로 굉장히 습할 거고요. 근데 거래량 터졌고요. 기관이 좀 들어오네요, 그렇죠? 사모펀드에서 제습기 부문 1위예요. 관심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관심 필요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까지 띄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6번째, 7번째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좀 넘어갑니다. 그리고 엔터 쪽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외국인 기관 코스피에서 금액 순매수 2위 보면은 하이브가 오늘 코스피 기관 순매수 상위 2위예요. 여러분, What's your favorite 아이스크림?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브라브콘, 월드콘, 저는 위버스콘. 히히. 썰렁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 네. 지난 주말에 위버스콘 페스티벌이 송파구 올림픽공원 열렸잖아요. 그쵸? 첫 번째였어요. 와, 정말 뭐 6월은 어제 BTS 10주년이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현충일 제 연평대전. 근데 주식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6월은 BTS의 달이다. BTS의 10주년. 그래서 행사도 정말 많고 해외에서 정말 관광객 정말 많이 와 있죠. 그렇죠? 예, 행사 막 아직 할 거 많아요. 그렇죠? 17일 날 또 여의도에서 불꽃축제도 있고 보랏빛 물결. 보랏빛처럼 죄송합니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가 생각나서. 근데 제가 이제 위버스콘을 말씀을 왜 드렸냐면, 물론 뭐 유지스 말씀드릴 거 정말 많아요. 그쵸? 레몬 리서치 엔터 회사라고 할 정도로 엔터에 관심 많은 거, 네, 사실 뭐 걸그룹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위버스 관련돼서 3분기에 구독 서비스를 내놓는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월드콘, 브라브콘, 위버스콘 이거를 말씀드린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또 하나, 엑시콘, 월드콘, 브라브콘, 위버스콘, 엑시콘. 이게 4형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옵니다. 이쪽 DDR5로 보시면 좋겠고, 이틀 전에 리포트 나왔습니다. 결론, 12,000원 이하에서는 사볼만 합니다. 그래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14,000원은 단기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지만 12,000원 아래에 온다면 관심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DDR5 제가 뭐 말씀드렸죠? 요 자료를 보면서도 그래, 요거 그래, 8, 9월 달에 삼성전자 D램 DDR5로 대규모 전환되는구나. 본격 양산 8, 9월. 그쵸? DDR5 쪽 막 급등하는 종목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이렇게 엑시콘을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립니다. 대덕전자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빨강색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대덕전자요, 주식 투자 절차 볼게요. 연기금 어때요?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5월 17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한 달이라고 칠게요. 하루 빼고 연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은 도대체 어떤 날인데 연기금이 이때부터 샀냐 봐볼게요. 5월 17일은요. 여기에요. 보세요. 대덕전자가 5월 19일 날 장대 양봉 14% 상승했는데 그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날 첫 번째 양봉이었던 5월 17일 이때부터 연기금이 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연기금의 영향이 정말 크구나. 연기금이 작정했구나. 대덕전자의 진짜 발바닥부터 연기금이 샀구나. 라는 거. 네. 네. 이쪽 기판 수요 많이 증가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DDR5 엑시콘을 시작으로 해서 대덕전자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종목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종목 개수도 모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시노펙스 오늘 5% 상승했습니다. 지금 정확히 11선 타고 움직이고 있어요. 검은색. 이거 수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수급 보시면 여기 봐볼게요. 투신이 오늘 25만 주 샀고 사모펀드가 거의 여기 한 10만 주 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사님 시노펙스 좀 낯섭니다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FPCB 매출이 한 거의 90%가 돼요. 그리고 필터 관련된 게 매출이 한 10%가 되는데 조금 낯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실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2,500억이죠. 보여드리면 2020년에 적자, 오케이. 2021년에 흑자 전환, 그리고 다음 해인 작년 어땠어요?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이 2배 이상이 됐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구나. 근데 1분기 실적 어때요? 매출도 한 10% 증가했고 영업이익 어때요? 거의 2배 됐어요. 흑자 전환 더 커졌고 1분기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시노펙스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노펙스 인류를 위한 기술 혁신 시노펙스 딱 클릭을 했어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오른쪽에 지금 뭐가 떴어요? 시노펙스 송경희 대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보면은 뭐 훈장 수은 받았구나. CMP 필터 국산화. 시노펙스 반도체 CMP 필터를 국산화해서 그쵸? 뭐 송경희 대표이사.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홈페이지가 IR에 관심이 그러니까 홈페이지만 들어와도 뭐 어딜 들어가 봐야 돼. 근데 첫 번째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첫 번째가 바로 IR 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굉장히 깔끔하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거. 그쵸?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까지 신경 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소하지만 저는 이런 거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히히. 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서 시노펙스 실적, 오늘 수급, 홈페이지 IR. 근데 뭐가 매출이 크다? FPCB. 그래서 엑시콘, 대덕전자, 시노펙스까지. 히히.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종목들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TSI 이제 2차전지 장비 쪽이죠. 그쪽 윤성 FNC랑 뭐 이렇게 경쟁할 수도 있어요. 믹싱 공정에 이어서 반도체 배터리 만드는 첫 번째 공정 믹싱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얘는 오늘 안 밀렸어요. 근데 거래량 아래를 보니까 또 어때요? 빨강색이 올라오네. 기관이 또 사고 있구나. 그래서 딱 보니까 기관이 3일째 딱딱딱 사고 있는데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요 세 군데에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근데 배터리 장비 쪽은 정말 좋은 기업들도 많고 이렇게
덜 올라온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도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또 TSI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 마지막 인그루드랩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인그루드랩 제가 작년 5월 9월 두 번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주가 5,000원대에 들었던 거 뭐냐, 내년에요 김땡땡 차장님인데 정말 친절하게 정말 설명해 주시고요. 가면 항상 두 번 갔어도 4개월 만에 갔어도 꼭 항상 화장품 챙겨주시고, 네,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좋아질 겁니다. 듣고 왔어요. 그리고 가격도 인상할 할 거다. 그리고 이 회사가요 2021년 말에 IR을 세게 했었어요. 근데 2022년 초에 무슨 일 터졌어요? 러우 전쟁. 그럴 정도로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봤고, 그래서 IR 세게 했고, 근데 러우 전쟁 터졌어. 근데 2023년부터 좋아지는 거 알아. 근데 1분기 실적 웬걸 너무나 좋아졌어. 얘네는 중국이랑 상관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쳐도 너무 좋아졌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IR에 관심 많고 시장과 소통하는 기업인데 IR에 관심을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 지인도 제가 방송을 좀 여러 개 나가니까 요즘에 판단을 못 가지만 또 지인 또 탐방 가요. 다음 주인가 하여튼 저는 못 가죠. 방송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회사가 IR에 관심이 많구나. 그쵸?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함께 좀 나와야 되겠죠.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좀 기술적으로는 한 7,700원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정 시에 7,700원 이하가 오면 최근에 거래량 아래 보시면 어때요? 기관과 외국인 함께 들어왔어요. 수급도 되는 거예요, 지금. 1분기 실적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8,000원 이하인데 바로 사지 말고 7,700원 전후에서 좀 과연 온다면 이 가격이 지켜질지 아닐지. 그래서 1차 지지 가격은 7,700원 해놓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제가 한 10개 조금 뭐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네,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또 이제 댓글에서 뵙는 거로 하겠고, 오늘 참 힘들었죠. 네, 시장이 좀 어려웠지만 계속해서 좀 종목으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오늘의 그 미국 쪽 관련된 기업들 그 이슈는 좀 오바였다. 3월달에 이슈도 였었다. 그래서 좀 회복을 보인다면 좀 얼마나 빨리 회복을 보이는지 또 체크하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뵀으면 좋겠고요. 차오, 아디오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투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